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청사와 관저에 496억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안에 관저로 들어갑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고급 5년짜리 집으로 들어갑니다. 긴축 재정한다면서요. 그리고 공공기관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공무원도 뽑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재정을 다시 꽁꽁 묶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전 안 했으면 이 돈 안 써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보안이라고 얘기하면서 말하지 않겠죠. 또 근데- 수의 계약 아니, 했겠죠. 그거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 한번 해볼게.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뒤에 다 있어. 기다려 보세요. 저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제 용산청사는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5층하고 2층을 둘 다 쓴다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공간은 외교부 장관이 이제 보통 이제 외교 대사들 이런 사람들 모셔서 이제 하는 연회장까지 포함해서 쓰던 거를 내 거! 이건 김건희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기 용산- 마음에 드네. 뭐. 국방부 건물은 윤석열 거고 이 건물은 김건희 건데 이것도 심지어는 남산 전망대에서 보면 보여. 보여. 아, 나 갑자기 아니, 내가 더 이야기하면 써받을까봐. 근데 이 496억은 이제 아시잖아요. 예타 없이 가능했던 거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용산으로 감으로서 들어가는 비용은 추산하기가 1조 1,000억 정도 들어가요. 당연하지. 국방부가 새로 들어갈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된 496억에는 이제 관저, 외교부 관저 리모델링 비용, 용산 집무실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국방부의 이사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국방부 이사 갈 곳은 없어. 이사 비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방부 청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대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게 돼요. 일반인 중에 그런 이사 해본 분들이 있어.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네, 박스 컨테이너에 어. 박스 보관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핵심은 496억 중에 제2의 제3의 다누림 건설이 없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다 99%가 수의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안 뭐 문제 때문에. 심지어 뭐 조달청이나 이런 사이트도 다 네. 공개도 안 하고 아, 비공개로 그렇죠. 돌리고 자기들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원구성이 안 돼서 운영위원회를 열 수가 없긴 한데 근데 돈 다 쓰고 나서 따지면 또 뭐 하겠습니까? 정말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이 모든 지금 비선 논란 그리고 도어 스태핑에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막 국민들을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비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아니 놓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야. 다누림 건설 게이트라고 저는 불렀던 게 그거거든요.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가 다누림 건설만 비서실에 직접 골라 다 해먹진 않아요. 그중에 큼직큼직한 건 이제 좀 투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다 해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중에 몇 개를 꽂아 넣는 상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7억과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눈먼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고. 한남동 관저의 주거동이 160평입니다. 160평짜리 이제 집에서. 공짜 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건이 거. 공기 좋은 곳에. 저기 저 아크로비스타 같은 그쪽 번화한 곳이 아니고 160평짜리 주거동이 하나 생겼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단독주택인 아니야. 거죠, 저거. 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업무동이 260평이에요. 주로는 연회장이죠, 이제. 그 외국 대사들 오면 이런 거 썼던 그 연회장을 이제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처럼 쓰는 거죠, 이게. 근데 언론이 진짜 열받았던 게 내가 어제 열받았던 게 그거야. 기존의 청와대 관저는 812평 규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장난. 그 420평, 두 개 합치면 420평이잖아요. 160평하고 260평이에요. 420평 규모는 반밖에 안 된다. 언론이 미친놈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돈 496억하고 국방부 전체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게 들어가는 돈은 청와대를 가지 않았다. 청와대에 안 나왔다면 안 들어갈 돈이잖아.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812평 썼는데 용산에서는 420평밖에 안 쓰니까 전략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근데 저 청와대 관저 810평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아까 한남동 관저 비교했잖아요. 근데 실거주하는 지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청와대 그렇죠. 관저. 네. 지금 개방돼 있어서 다들 보실 수 있거든요. 이 810평은 앞에 뒤에 다 정원까지 이들과 나가는 산처럼 이어져 있는 공간을 다 합한 거예요. 이런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대고 있으니 아직도 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까 496억 중에 용산 청사 공사비만 152억이래요. 여기서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야. 지금 관저 리모델링도 아니고 용산 청사 지금 이거 저 용산에 있는 국방부 그 건물. 양재택. 네. 양재택. 국방부 청사 건물의 공사비가 152억이래요. 그러니까 2층과 5층 리모델링 공사비인 거잖아요. 아니. 오겠죠. 전체를 다 전체 하지. 다? 네. 네. 그 전체를 이제 대통령실에 맞게 비서실이나 경호처 같은 게 다 들어가면서 리모델링 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럼 집을 나머지 깜짝 놀래. 아니. 152억부터 봐야 돼요. 네. 152억이 들어갈 정도로 대규모 공사입니까? 그리고 이게 4개월 동안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52억이면 이 152억이면은 새로 하나 짓겠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 들은 거기도 한데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는데요. 청와대에 있던 그 식당 거기 있던 집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집기들도 여기 다 옮겨가서 가서 쓴다더라고요. 그걸 윤석열이 자랑했었어. 막. 근데 이게 돈이 이게 지금 어디다 이만큼 쓸 게 어디 있었냐고요. 그 내가 생각했던 그거야.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에 있는 그 건물 있죠. 국방부 건물. 거기다가 그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지어도 152억 들어가요. 아니 참. 혹시 이쪽에 저 전문가들이 계시면 한번 써줘 보세요. 152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했다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요? 152억짜리 건물을 하나 새로 짓고 말죠. 그렇죠. 이거 국회가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다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 돈들은 어디론가 갔어요. 진짜 대단하네. 이 시국에 그 리모델링 한다고 거기 건물만 152억. 제가 처음에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러 갔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는 거예요. 오래돼 있는 뭐 이런 책상 건물, 벽면 건물 막 이런 거 보고서 아니 이게 진짜 청와대가 맞나?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늘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들을 청와대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여기서 깎고 저기서 깎고 늘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그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마구 쓰고 있는 거죠. 안 써도 될 돈을. 예? 그러니까 전혀 안 써도 될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맥시멈 미니멈이겠다. 1조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정설이니까. 국방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 아직 안 났다. 국방부 지금 대부분의 짐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거고 지휘부만 옆에 있는 합참 건물에 잠깐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그 사령부인가도 지금 어디 국방부 연구원인가로 지금 전세 들어가 가지고 난리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정치의 일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어르신들은 우리가 가짜뉴스 낸다고 그러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예요.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152억이 들어갑니까? 눈먼 돈이란 소리예요.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국방부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 정도 규모면 30억이면 끝날 거예요. 152억 들어가서 건물 하나 짓고 말지 리모델링을 하고 자빠졌어. 그럼 기존에 있던 무슨 여기 보면은 뭐 전산 통신 설비비 같은 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전산 통신 설비비 기존에 있던 거 싹 치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국방부는 없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청와대 쓰던 컴퓨터는 갖다 안 씁니까? 어떻게 이게 들어갔는지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가. 운영위원회 빨리 열어갖고. 어처구니 없네, 진짜.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1조 1,000억.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이 496억이지. 496억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이것도 말씀하신 우리가 계제도 계속 말했지만 예타 면제하기 위해서 딱 4억을 줄인 거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앞으로 나갈 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관련한 보도인데.
어, 윤석열이 이제 그 소통하면서 뭐 저기 저 대전 근처에 계룡대에 가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대통령을 최초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소통의 쇼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세종시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그 세종에 있는 우리 정부 부처 공무원들하고도 소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인수위원회 때. 근데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 공약 사실상 없었던 걸로. 이제 내려가기 싫지. 그렇죠. 대통령 왜 가요? 됐는데 이게 지금 대전 KBS의 보도인데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세종청사 입주기관, 새롭게 들어오는 입주기관에 대통령, 그러니까 임시 집무실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무슨 제외됐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과학방역. 어이가 없네. 정말 놀라운 캐릭터예요.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올리겠다 약속 못 지켜서 대국민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성렬 씨, 윤석열 보셨냐고요? 뭐 선거 때 공약이 다 그렇죠 같은 이야기를 직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뽑혔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그 모든 공약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재명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공약 이행률이 90% 넘어가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95%, 97%만 그렇잖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과 약속. 이거를 국민과 약속하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 때문에 뽑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약이 따로 놀아요. 용산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공약에. 광화문으로 나오겠다 그랬지. 근데 이 무지랭이 같은 보수의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이 공약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공약에는 용산 가겠다는 말이 없었다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 그랬지. 국민을 절로 보는 데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꽁돈 쓰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의 범죄자에 가까운 극우 유튜버는 특별 초청하고 그 누나는 대통령실 직원 7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후원금 많이 낸 사람은 저기 대통령 전용 비행기 태워주고. 그리고 아까 경제 이야기 생각하면 또 한숨 나오시잖아요. 경제 이야기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일반 대부분 다 선민이시잖아요. 보수의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들의 선택,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홍준표 같은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유능해져서 이 정도 빚을 내도 국가 안 망하고 어차피 벌어들일 돈이니까 미리 투자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게 지금 21세기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 국가가 빚을 안 내겠다는 소리는 부자들한테 세금 덜 걷겠다는 그 꼼수를 모른 채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이 재정 건전성 유지하려고 빚 안 내시고 훌륭하시다고 말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 여러분들의 세금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찍었던 사람들이 후회하면 다행인 거예요. 내가 윤석열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하는 건 다행이라고요. 평생을 당하고 살면서도 잘못된 선택인지 모르는 게 바보 같은 거죠. 그리고 새날 같은 방송에 어쩌다 걸려 들어와가지고 새날한테 무슨 선동방송이라고 자빠진 분들. 여러분들은 평생 남의 좀비로 살아가십시오. 완벽한 나라나 완벽한 정부는 없습니다.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고 부족한 거죠. 문제는 저는 그거 봐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려고 노력하는 거냐. 그래야 국민들이 따라가죠. 정부가 좀 부족하긴 해도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네 하면 국민들이 그때서야 정부가 잘 되도록 경제정책 따라주는 거고 고통 감내하는 거고 십시일반 돕는 거고 하는 거예요. 어제 거지 발사기 같은 게 하나 대통령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돌입 직전이잖아요. 저는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제2의 IMF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정권 바뀌자마자 부자 가운데부터 합니까?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국제적으로 볼까요? 탈원전을 멈추었어요 지금. 그래서 탈원전을 멈추는 정책은 발표를 했어.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인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부인이라고 하는 자는 앉아가지고 극우 유튜버 그 인간 폐류나를 뒤에 조종하고 특별 초청하고 그 가족은 청와대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런 미친 국가를 보신 적 있냐고요. 안 들어가야 될 돈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최민희를 지금 사실상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에요? 규정 미비로? 참, 그거 답답해 죽겠네. 7시간 넘었으므로 여기까지 합시다. 최민희 얘기는 좀 더 정보를 제가 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노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방송 듣는 거 힘드시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진짜 새날 애청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